마이크 켜셨는데요? 어디? 하위 선언을 Welcome to joint conference 여러분,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지금 현재 Asia 조인트 Pacific 컨퍼런스 region. 아시아 퍼시픽 Our 지역, 아시아 태평양 joint 지역의 conference is 현재와 미래를 done 보는 between 공동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RIAP 있습니다. and also RIAP와 APDF. APDF 간의 공동 컨퍼런스입니다. Yeah, I just arrived from Cheolwon, where the 제가 DMG 철원에서 is.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My outfit is from 그래서 제가 almost 지금 like Eskimo. 복장이 But it's 에스키모처럼 very cold 보일 수도 있을 것 down there. 같습니다. Before we start the conference, we will 저희가 have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several welcoming address. 환영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conference. 네, 컨퍼런스 전에 환영 인사 듣도록 할 건데요. For those who don't know me, I was a past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RI Vice President of Asia RI의 Pacific Region. 아태 지역의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Until we had the international meeting in 저희가 Incheon. 국제 회의를 인천에서 갖기 전에 제가 RIAP의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고요. Yeah, the first welcome address 첫 번째 환영사는요. by Yeza Lee, who is current 이예자님께서 RI Vice 해주시겠습니다. President of 지금 Asia 현재 Pacific Region. RIAP의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She is the member of RI Korea. RI 코리아의 또 멤버이시기도 하죠. Yeah, I'll give a mic to Yeza Lee. 네, 이예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Unmute. 소리가 Unmute.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뮤트 들리십니까? 지금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마이크를 다시 열어주세요. 마이크로폰 다시 열어주세요. 지금은 괜찮나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현재 겨울이죠. 여러분 지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잘 들리시죠? 건강하시죠? 네, EC에서 한국 RI에게 GITC를 국제대회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RI의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GITC를 조금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글로벌 RI와 몇 년간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요. 지난 2021년 11월 12일 EC 회의에서 EC 회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RI의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ITC가 글로벌 RI의 100주년 행사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즉 글로벌 RI가 저희 코리아 RI에 보내주는 신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한 굉장히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GITC를 글로벌 RI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에 몇 년간, 수년간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자. 네, 감사합니다. 이혜자 선생님. Yeah, second address will be 두 done by 번째는 Mr. 변영택. 네, 변경택 Yeah, 변영택, who is current president of APDF. APDF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PDF 대표 변덕진입니다. 오늘 RIAP, APDF 조인트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국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APDF 사무국에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19 팬데믹 상황은 아시아 태평양 6억 5천만 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시대의 전환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인트 컨퍼런스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돌아보고 장애 포괄적 발전을 위한 각국의 인턴 전략 이행을 점검하며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에 한 발짝 다가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Byun. 백민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The next address will be done by 예, 말씀은 Professor Ryo Matsui, 일본의 류이 who 마츠이 is 교수님이십니다. Vice President of JSRPD, 현재 일본 and 장애인협회 부회장님을 he 맡고 has 계시고요. been like living a history of AP region's 그리고 disability 아시아 태평양 movement. 지역에서 이런 장애 운동에 And, 상당히 오랜 또 역사를 갖고 계신 We'll listen from him.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RIAP, APDF 회의에 초대받아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재활협회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며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일본 장애인 재활협회를 대표해 오늘 축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3차 RI 범태평양 재활대회를 도쿄에서 개최한 1964년에 창립되었으며 그리고 한국재활협회보다 7년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런 기념비적인 이번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는 다음의 주제, 즉 코로나19 인권 포스트 인천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지역 내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 추가 발전에 분명히 이번 회의가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내용은 장애인 권리 협약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또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재활협회의 뛰어난 임원진의 그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 단체와 개인의 활발한 참여를 바라며 그리고 나아가 모두가 취할 수 있는 관련된 후속 조치 행동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모두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RIAP와 APDF의
활동이 현실화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역 내에 보다 활발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욱 강력한 협력과 협업을 향후에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Masui. 마치기 And 감사합니다. Nice to meet you through 예, Zoom. 만나서 반갑습니다.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면 무척 반갑습니다. Yeah, thank you. Be 예, stay healthy.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Okay. Yeah. We'll finish the welcoming address. The 예, 환영사 and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we'll move into our theme. 자, 이제 저희 주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presenter 자, 첫 번째 주제 발표는 is Professor Byung-Young Chan, 변영찬 교수님이시고요. who has been working as the chief of Korean Institute for Health 한국 and Social Affairs for a long time. 사회복지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And also he's 그리고 chair 또한 of RI Korea Committee. 현재 RI 코리아의 또 Vice 부위원장님을 chair. 맡고 계시고요. His topic will be 발표하실 내용은 paradigm shift, 시대 전환, COVID-19 and 코로나19와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After his presentation, there will be a 자, discussion. 변영찬 부위원장의 발표 이후에 또 저희가 진행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Dr. Byung-Young Chan.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코리아 전문위원회 변용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또 장애 인권 연구. 근데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비포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한창 유행했을 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될지,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그런 시대 변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연구 참여하신 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4쪽입니다. 사실 2019년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이 2020년 1월 달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또 의료진의 헌신 이런 것으로 확진자 수나 사망자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적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11월 현재 위드 코로나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완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적용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립 정도가 심해졌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영역 전반적인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자립생활 문제, 지역사회 생활 문제, 그 다음에 정보 접근에 관한 문제, 이동권에 관한 문제, 문화 향유와 같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코로나19로 나타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도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5쪽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 이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19일 기준인데요. 확진자가 약 한 39,432명. 이 가운데 장애인은
6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은 4.0%였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56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장애인은 117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망자는 21.0%나 돼요. 코로나 영향이 장애인에게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장애인 확진자 중에 사망자 비율은 1.2%인 반면에 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7.5%로 6.2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그 장애인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했고 제때 또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고 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상이 부족해서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 격리를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생활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활 지원 인력이 없게 되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의 긴급 재난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에게는 차별로 다가온다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결과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위험군인 장애인들은 사회 환경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생명적인 그런 권리를 박탈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2015년에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장애인들은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4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에 이러한 장애인 지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복지부는 이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발간을 했는데, 이러한 그 매뉴얼 자체에서도 그 예산이라든지 또는 실천했을 때 효과가 매뉴얼 작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노동이나 또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교육기관 등의 일시적 휴관이나 휴고는 돌봄 사각지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러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의 20%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떠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기관의 휴관과 온라인 수업이었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능력별로 코로나19와 장애인을 보면 감염 이전과 감염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선별 진료소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시 겪는 문제점으로는 확진이 되었는데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집적인데요. 장애인 유형별로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화면 해설 방송이 부족해서 정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생활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집단시설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뇌병변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거 아까 정보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분야에서도 선별진료소나 검사소로의 이동은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 운전자나 특히 감염의 위험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는 장애 예술인 그러니까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장애 예술인이 초토화되었다. 예술 활동이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쪽인데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제 대응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지 시설이 휴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직업 재활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코로나19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소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에는 이제 국제장애연맹의 이제 10대 과제 권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3쪽입니다. 장애 인권 개선 과제로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점차 우리와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마스크를 낀다든지 또는 비대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 이전 사회와는 완전 다른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장애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의 어려움이 이번에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혹시나 또 이런 감염병이 또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또 장애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그 장애인을 갖다가 이제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적인 그런 취약계층도 더불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까지 좀 포함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의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이 법률 자체를 좀 장애 인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에 장애인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나 집단 수용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개선 과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접근은 당연히 이제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가 격리된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 인력의 지원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보조 인력에 대한 추가 급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정부의 제공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감염병의 예방이나 발생 현황 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동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완치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한 이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으로서 그 장애인의 그 임신 출산이나 아동 교육이나 또 재활치료 사업이나 그 외에 다양한 그런 방안이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등 이런 복지기관들이 휴무나 휴관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발달 장애인이나 그 밖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보전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개선 과제가 이제 그 실태 조사가 없이, 일부 이제 그 소규모 실태 조사는 있었습니다만 대규모 실태 조사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대규모 실태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제 보다 근거 기반한 그런 이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책 제언의 형식으로 총 26가지 과제로 이렇게 한번 제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의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이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그 장애인도 그 감염 취약계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장애인 말고 전체 장애인을 좀 취약계층으로 해서 안경 물품이나 의료 물품이나 또는 백신 접종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긴급 재난 그 협의체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당연히 정부나 전문가 또 장애인 당사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이제 위기관리 대책 수립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포괄적인 돌봄 체계, 커뮤니티 케어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돌봄 체계가 확실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돌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 그 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니다. 다음에 이제 과제 5로서 33쪽입니다. 집단시설 장애인 및 자가격리 장애인의 감염병 보호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고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여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장애인 위기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이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관리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서 빨리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진료소나 또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할 때 정보 접근성이 향상돼야 되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 접근성이 향상돼야 되고, 앱이나 웹 같은 이런 정보 쪽에 많이 환경이 돼야 그 접근성이 높아져야 되겠고요. 그다음 온택 시대를 대비해서 장비 지원 이런 환경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을 위한 매뉴얼이 개방이 되어서 감염병이나 또는 장애인이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한다 하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과 접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15로서 장애 예술계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장애인 예술 온택트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이런 온택트 플랫폼을 구축 지원하는 그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자녀 육아나 돌봄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문제, 이 코로나19로 집에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이걸 이러한 것을 안정권을 확보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 비상시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휴가를 했기 때문에 돌봄 공백으로 장애인 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긴급히 돌봄을 제공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19와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지시, 이 부분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6개 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고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10대 정책 우선 과제에 대해서 좀 대파이 조사 형태로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이 바로 76.5%를 차지한 장애 포괄적인 돌봄 체계 커뮤니티 케어 구축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응급 비상시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인 위기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렇게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는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 이제 매뉴얼 개선 및 법제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10대, 10대 가지고 우선 정책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좀 피해를 적게 입고 또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Byun. Thank you for 박사님 your 감사합니다. excellent presentation. 네, 아주 좋은 And 발표를 주셨습니다. you have listed 26 problems arise with COVID 26개 문제를 또 19 지적해 and 주셨고요. also 10 코로나 most 관련한 important 문제를 지적해 the 주셨고, policies should be 그리고 made 또한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또 정책 과제까지 제시해 Yeah. 주셨습니다. There will be a discussion. One person from Taiwan, 대만의 산부께서 지금 문의거리를 주셨는데요. Abraham Ching-Kei Shea. 다음에 이제 아브라임 칭코웨이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될 거예요. He is 토론자로요. chairperson of working committee on accessible 현재 the tourism. APDF에 접근 가능한 관광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I have visited the Eden Foundation 제가 couple of 에덴 times 재단을 방문한 적이 when they 있습니다. were conducting these seminars on 세미나를 accessible 했을 tourism. 때 접근 And 가능한 they are 관광 most 관련된 advanced 세미나를 열었을 때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organization which leads this accessible 그리고 tourism 그래서 in 접근 Asia 가능한 Pacific. 영역에서 특히 또 많은 And,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Okay, now he will give some discussion on this topic.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RI 코리아에도 사명국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또 RIAP, APDF 조인트 컨퍼런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양한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이든 재단에서 대만의 경험을 또 나눠달라는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먼저 그 아서창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 센터의 국제 관계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제 이슈를 현재 담당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아서창님,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든 복지재단의 아서창입니다. 예,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든 재단은 그 장애인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 코로나 위기 시기에 장애인 고용공 관련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8월 달에 열었었고요. 당시에 그 대만 교수님과 또 동남아시아 정부가 참석했고 그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해서 현재 어떤 고용 상황에 대해서 또 논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라든지 문제 해결책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든 재단은 또 2개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호작업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든 재단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의 보호작업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팬데믹 관련해서도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그 임대주택 관련된 추가 보조금을 또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내용을 진행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2번째 내용은 그 보호작업장 격려 및 마케팅 보조금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런 관련된 패키지를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1+1 어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또 할인 가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또 이제 보호작업장 생산품 구매 또 경쟁을 또 진행했었는데요. 그 기업에서 저희 이런 제품들을 보호작업장 또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을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의 경쟁 지자체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혜택들을 이런 그 보호작업장 물품을 구매한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또 우리 어떤 그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총리가 그 저희 보호작업장에 방문해서 또 1일 또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판매 수입이 증대한 그런 또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세미나의 또 2번째 발표를 제가 했던 것은 바로 이 코로나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그 송산 그 공항에 저희 시각장애인 마사지 센터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저희가 했던 일은 그 대만에서는 그 정부가 그 마사지 센터와 마사지 사이들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덴 재단에서는 이런
뭐 마사지사 뭐 식비를 지원한다거나 다른 어떤 이제 긴급 구호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코로나 예방 프로모션 교육 등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그때 회의 때 발표했던 그 발표문의 결론인데요. 정부에서 또 많은 조치라든지 특히 마사지 센터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에덴 재단에서도 우리가 쓰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그 마사지사들이었던 다른 직종으로의 또 이전을 또 마련하게 됐었고요. 또한 근무 시간을 또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또 교육을 또 진행을 해서 마사지사들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팬데믹 그 시기 안에 스스로 이제 일자리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게 노력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또 저희 이든 재단에서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아의 그 질환 희생자 지원을 위한 지역 포럼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또 발표자로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인질의 금지협약 이행 지원팀 관계자가 오셨고요. 당시에 저희는 이제 다양한 또 국가 정책과 실제 이행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뭐 CRPD라든지 뭐 CCM, C도, SDG와 또 연동되는 정책이라든지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보장 방법 등을 저희가 또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저희가 지금 또 발표했던 것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질환희생자 지원을 위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발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자립생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 질환 생존자를 또 지원했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또 질환 생존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접근성 연습을 또 시켰었고, 그리고 또한 질환 생존자에게 원격 업무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또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미얀마 보철 스폰서십 프로그램이 있고, 또 청년 엠베세더 스폰서십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 재활 장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개최했던 이벤트는 2021 글로벌 협력 훈련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이행에 관한 온라인 회의였습니다. 자, 이 회의는 2021년 11월 4일, 5일 날 개최가 되었고요. 자, 이 국제 온라인 회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인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에 또 전문가들도 함께 모셨었고, 그리고 또한 정부라든지 그리고 총 22개 국가에서 대표단들이 참석해서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또 지역의 국제적인 어떤 맥락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장애인 권리의 이행을 위한 향후의 계획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 고용 기회화라든지 노동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교육, 노동, 고용권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또한 통합교육 정책과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또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장애인 예술가 온라인 아트 갤러리 행사인데요. 자, 목적은 장애인의 어떤 기본권을 진흥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스스로의 표현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적 예술적 활동 표현을 장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권리예배학의 30조를 보다 또 부각시킬 내용입니다. 부각시킬 계획이고요. 즉 문화활동에 참여, 그다음에 장애인의 예술 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 권리예배학 30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좀 더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그 10일에 그 갤러리가 개관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 창작에 관한 방법을 교류하기 위해 장애인 예술가를 초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즉 대만, 태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참석해 주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Chang and 네, Shay, 발표 감사합니다. for sharing your efforts on 네, 많은 COVID-19 노력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d associat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l different works you have done during that period of time. 지금 대만 분이 그 마이크를 끄지 않으셔서 소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Yeah, we'll have a discussion after the second session. 저희가 이제 두 번째 it's 세션을 after the 마친 end of 다음에 second 저희가 session, so 다시 이제 we'll Q&A를 가질 거고요. yeah, we'll open on the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발표까지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ll move to 자, 그럼 저희가 이제 second session. 두 번째 세션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Yeah, the second session will be 두 번째 done by 세션에서는요. three different speakers. 세 분의 연사가 계십니다. It is about post Incheon strategy. 포스트 인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고요. The actually current topic is focused on present and 지금 future 현재 of Asia Pacific region. 아태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The first speaker is Dr. Joseph Kwok 네, 첫 번째는 조셉 콱 From, 님이신데요. from Hong Kong. 홍콩 He is the 출신이시죠. vice chair of RI Social Commission, RI 사회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and he's a deputy vice president of Asia Pacific region. 아태 RI. 지역의 RI 아태 지역 부회장도 맡고 계시죠. Dr. Kwok, please. 네, 곽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포스트 인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훌륭한 포럼을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일영 부회장님, 예, 그리고 마스위료 전 부회장님,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리더들이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정신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인천 전력과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인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슬라이드 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슬라이드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 말씀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제 슬라이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지금 제 얼굴밖에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22년까지 진행되는 것이었었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 최초로 동의한 지역 10년 계획으로서 장애 구체적인 개발 목표와 27개 세부 목표, 62개의 지표를 담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한 6억 9천만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 향유를 위한 지역의 진전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영내 장애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전략의 또 이행 촉진을 위한 행동 계획을 포함한 베이징 선언, 베이징 선언과 행동 계획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이징 선언은 아태장애인 10년 중간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의 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2017년 12월 1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회원국은 2018년 5월 16일 채택된 에스캅위원회 결의안 74-7에 따라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승인하고 인천 전략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일련의 도구로 삼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 어젠다 이행을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22년 3차 10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캅 사무총장은 다음의 내용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베이징 선언과 인천 전략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B. 두 번째. 이해 당사자와 관련을 맺고 베이징 선언과 인천 전략의 이행에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고위급 정부 간 회의의 결과 승인을 위해 에스캅 69차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상정한다라는 것이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번 고위급 정부 간 회의의 결과를 유엔 총회 의장을 통해 2013년 9월 23일에 개최된 새천년 개발 목표의 현실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와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을 위한 개발 목표에 제출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현재 장애인 10년이 끝날 때까지 베이징 선언과 인천 전략의 이행 진전에 관해 3년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F는 장애인을 위한 권리 신천, Make the Light Real을 위한 인천 전략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여 에스캅 70차 회기에 제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엔 당시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그 인천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그 베이징 선언문에 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었죠. 이것들은 유엔 에스캅에서 그리고 또 저희 회원 중국 정부가 채택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또 명확한 행동 계획과 또 명확한 보고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였던 뭐 발표 내용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봤을 때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인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워킹그룹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워킹그룹은
그 장애인 10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이 되었었고요. 워킹그룹은 15개 회원국과 15개 국제 및 지역의 장애 NGO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APDF와 RIA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알 텐데 지금 슬라이드가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시게 되면은 뭐 장애인 개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자폐 네트워크, 그다음에 아시아 장애 포럼, 아시아 여성 장애 연합, 그다음에 아태평양 장애 조직, APDP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또 이제 데이지 컨소시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DPI AP도 있고, 그다음에 II 아시아 태평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태평양 장애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RI도 있고요. 그다음에 슐처나 재단도 있고, 남아시아 장애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시각장애 연맹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시각장애인 연맹,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청각장애인 연맹,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생존자 연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단체들이 시민사회 단체로 어떤 중요한 이해 당사자 관계로 바로 이 안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저도 워킹그룹 안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10년 동안에 그 SKB 했던 중요한 활동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전략과 베이징 선언 이행에 관해서 2020년까지 5개 국가와 국가 컨설테이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다음 베이징에서 2020년 9월 지역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됐는지 잠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C, 그다음에 다음에 작업 문서를 발행 또는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접근성 촉진을 위한 도구로서의 조달 정책. 그리고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애 개요. 세 번째는 장애 통합 재난 위기 경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태평양 장애인의 통합 고용 증진에 대한 이런 4가지 내용에 관련된 문서를 발행 또는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천적 그 SKB라든지 국제정보기구 인천전략 워킹그룹에서 전달된 인천전략 영향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B 행동은 하부 지역과 지역적 차원에서 인천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포럼과 플랫폼에서 공유된 우수 사례가 이전 아태 10년보다 덜 활발하고 집중도도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국가 차원의 영향 또한 정부의 보고 빈도수가 적고 전반적으로 모든 핵심 이해 관계자들의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인천전략 워킹그룹은 관련 이해 당사자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SKB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워킹그룹 논의사항은 하부 지역과 지역 차원의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표되지도 않았었고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극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C. 지역의 정부 간 기구는 부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장애 관련 이슈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D. 지역 내, 그다음에 국가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그다음에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현재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2. 자, 국제정부 간 기구, 국제 및 지역 NGO의 센스가 상당히 약해졌으며 자,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자원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F.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자원이 매우 취약하거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G. 대부분 국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장애인, 재활, 교육, 고용,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자원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자, 2022년 인천전략의 종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와 사회적 삶의 뉴노멀과 시기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 전략이 SKB 회원국, 지역 및 국제 NGO에 의해 채택되어져야 합니다. 포스트 인천 전략으로서 저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해 봅니다. A.
새로운 지역 전략은 CRPD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SDG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B. 그다음에 5년 기간의 지역 행동 계획이 CRPD와 SDG 촉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5년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C. 지역의 행동 계획이 에스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그리고 매년 CRPD에서 선택된 행동 목록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에스캅은 정부와 지역 NGO를 초청해 매년 행동을 위한 행동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D. 자, RI는 2022년 12월 베이징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에스캅과 또 관심 있는 정부와 NGO의 지역 장애인 5년 계획 또는 기타 포스트 인천 전략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는 지역 장애인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라건대 나중에 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이런 나중에 또 좋은 행동 속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령 회장님 감사드리고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oseph. You are the excellent professor. Okay, we'll move to second 이제 presenter.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presentation will be done by Dong-ho 두 번째 Kim, 발표는요,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who is the chair of Korea Differently Abled 네, 한국 장애인 단체 Federation 총연맹 Policy Committee.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And also 맡고 he worked for UN ESCAP UN 에스캅을 위해서 for more than 일을 4 해오셨죠. years. 몇 년 동안 일을 So 해오셨고요. he is probably the well-balanced presenter.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제와 잘 맞는 그런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Mr. Kim, please. 네, 김동호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오늘 혁신과 통합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에스캅에서 장애인 인천 전략의 그 이행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포스트 인천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13년에 시작된 인천 전략이 진행 중인데요. 2022년 내년이면은 이제 10년째 마지막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캅에서는 이 10년의 성과를 모으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회원국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올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취합이 돼서 내년 한 10월이나 11월에 열릴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회의급 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태 지역의 장애인 정책이 얼만큼 발전이 됐을지 참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그 성과들을 지금은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2022년 이후에 인천 전략이 종료된 다음의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제 구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천 전략은 좀 각별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전략은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이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는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이었는데 이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은 증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기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인천 전략이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바로 그 인천 전략의 62개의 지표를 만들어서 이 지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그 평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전략은 최초의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전략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그 이제 또 채택이 된 게 유엔에서 채택된 게 2006년인데요. 그래서 한국 2008년에 비준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얼마큼 지역 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그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를 갖다 볼 수 있는 또 저 지역 단위의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천 전략을 한국이 제안하고 또 이 인천 전략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그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본격적인 국제협력의 장애 분야에 있어서의 그 위상이 강화되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이 전반적으로 국제협력의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장애 분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천 전략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거 기반의 그 성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에스캅에서는 인천 전략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간 평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엔 다시 또 진전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뭐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에 진행했던 중간 평가를 위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가지 의미 있는 사항들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간 평가 결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62개 에스캅 회원국 중에서 35개 회원국만이 그 조사에 대해서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은 국가별 데이터 제공 지표수가 나오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62개 지표 중에서 핵심 지표가 41개인데요. 그 41개 중에서 그 각국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지표는 30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30개 중에서 어느 지표를 각국 정부가 제출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표가 크지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한국인데요, 대한민국인데요. 30개 지표 중에서 27개를 제출했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베트남입니다. 30개 중에서 2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한 15개 정도를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제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또 아예 제공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 데이터고요. 다음 표는 그 각 지표별로 이제 그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나라가 있고 제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이 제공한 나라의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제 진한 색깔이 제공하지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밝은 색깔이 제공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공하지 못한 걸 보면은 뭐 1.1 지표 1.1, 그다음에 지표 6.3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그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한 지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절반 이상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그런 지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표 중에서 그 1.1 여기 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에 국제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 비율, 또 직업훈련 장애인 비율, 국가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 비율, 성평등 관련 국가기구의 장애인 참여 비율, 정부청사의 접근성, 방송 접근성, 그다음에 공공문서와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조기기 보유 비율, 국가보건 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의 비율, 그다음에 조기 개입 장애 유아수, 장애 여성 국회의원 비율, 보건 서비스 이용 장애 여성 비율, 장애 포괄적 재난 훈련 유무, 재난 대피소의 접근성, 그다음에 ICF, 교육 이수 통계 전문가 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1, 1.4, 3.3, 3.4, 6.3, 7.2, 7.3, 10.9 이 지표들은 거의 이 절반 이상의 국가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각국 정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정부 그 국가에서 정책을 제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거 이제 이 아태 지역 국가의 장애인 출연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장애인 출연율은 각 나라의 장애인 수를 좀 짐작하게 하는데요. 지금 가장 적은 나라가 브루나이로 1.1% 장애인이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나라는 뉴질랜드 24%입니다. 이 나라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대개 이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의 수가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별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각 나라의 장애 정책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태 지역의 평균치는 지금 출연율이 한 5%인데요. 이건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15%에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과소 집계되고 과세 통계 집계되고 있다라고 이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데이터 몇 가지를 놓고서 우리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린 장애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결국은 그 장애 데이터 부족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장애 정책 개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분야, 특히 소득 보장, 고용, 접근성, 보건, 장애 여성, 그리고 재난 관리 이 분야에서의 정책은 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장애 포괄적인 통계 구축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그 나라에서 이제 장애 통계 부분들이 제대로 별도로도 잘 관리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통계에도 장애라는 요소를 잘 가미시키지 못한 형태로서 국가 통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 통계에 대한 조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 보장, 고용 이런 등의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인천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스트 인천 전략에 대한 구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전략은 지금 현재 국제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그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제 국제 유엔이 이제 제정을 해서 각 국가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SDG에 관련된 그 밀접한 내용들이 지금 인천 전략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SDG 중에서 모두 한 10개, 11개 정도가 관련된 그 목표고요. 그 중에서 5개는 장애에 대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다 SDG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SDG에 대한 이 목표를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고 가장 중심적인 아젠다를 삼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포스트 인천 전략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SDG 이행에 대한 장애 분과의 모니터링, 또 전략과 목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아태 회원국 정부와 그다음에 대표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에스캅 간의 그 SDG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서로 그것을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는 특히 통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DG에서도 그 성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개발 국가의 장애 통계 구축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 이 취약 분야, 특히 저개발 국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나 소득 보장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취약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 분야에 대한 정책을 선진 정책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천 전략의 슬로건은 그 Make the Right Real 해가지고 우리가 직역하자면은 그 장애의 권리를 실현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시스템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거는 인천 전략을 기념한 그 국제 장애 역량 강화 연수센터 가칭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만 Make the Right Real 줄여서 MRR 센터를 건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천 전략에 나온다 그러면 그 전략에 대한 이행 중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아마 중요한 역할은 대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UNCRPD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 그리고 SDG의 이행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장애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천 전략, 포스트 인천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MRR 센터, 국제 장애 역량 강화 연수 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전략의 그 후속 계획은 어쨌든 아태 지역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SDG를 중심으로 한 그 구체적인 전략을 장애 분야에서 만들어서 각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수립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또한 또 아태지역 각국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SDG 중심의 이행 전략 그리고 장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센터, MRR 센터의 건립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Kim. Thank you for your 김동호 presentation based on 원장님 all the 감사합니다. data collected 데이터에 the 근거한 last 발표 10 내용 years. 감사드립니다. That will help, many countries on their status among 현재 또 많은 Asian 국가의 countries.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좋은 We have 기회였습니다. another presenter 예, 다른 또 발표자 한 분 더 who 계십니다. is Mr. Muhammad 네, Sheikh. 무하마드 He is the 쉐이크 president of 님이고요. South Asian Disability Forum. 남아시아 장애 포럼의 대표이십니다. Yeah, please.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을 이렇게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지난 아태 장애인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RI의 글로벌의 또 중요한 리더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트 인천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전까지 발표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첨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서 장애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은요, 빈곤도 있겠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태 지역에는 6억 9천 명의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온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통합에 제한되는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에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도 온전한 참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태 지역에서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인천 전략을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보면은요, 인권에 기반한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에 기반한 장애 차별 법들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포스트 인천 전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옮겨갔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동성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분야들이 있죠. 사실 그 버추얼로 가는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게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전략의 목표들과 인디케이터들을 보면서 이러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인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전략이 끝날 때 포스트 인천 전략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것에 있어서 바로 지속 가능한 목표 SDG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그리고 서브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인천 전략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역 단위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애인 10년, 아태 장애인 10년을 보면서 장애의 포괄적인 정책들 그리고 계획들이 잘 실행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Sheikh, for 예, your 셰이크님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예, 발표 감사드리겠고요. Now we'll move to 자, 이제 question and answer. 좀 But we are 질의응답 very 시간을 short of time 갖도록 now, 하겠습니다. and I don't know how much we can do it. 얼마나 오래 시간을 쓸지 I know 모르겠지만요. you will have a lot of questions. 좀 질문들이 많으신 거 알고 Yeah, 있습니다. please write to RI Korea office. Then I think we'll try to find 그리고 out the answer for you. 코리아에 만약에 뭐 질문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s our the one and a half hour.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already. 세션을 진행해 So, 왔었고 이미 세션은 이제 We'll have 시간이 some rest and 끝났기 then 때문에 we'll move to 제가 좀 잠깐 또 afternoon 쉬었다가 session. 오후 세션을 또 second 진행하게 될 겁니다. Thank you, everybody who 예. joined our conference. 저희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예, I'm glad 모두 that 감사합니다. we 예, could see each other. 예, even 저희가 though it 또 was 계속해서 through 직접 Zoom.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ope that we sometime 우리가 meet 또 face to face, 조만간 And 다시 또 then, 얼굴을 you know, 맞대고 have a real 만나서 real conference. 실질적인 정말 우리 참여하는 그런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열어봤으면 합니다. Thank you very 저도 much. 동의합니다. 예, Yeah, we 예, will have 회장님 모두가 30 굉장히 minutes rest, 멋있습니다. 예, and then we return 2 o'clock. 자 저희가 그러면은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M. 쉬었다가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Dr. Lee. Thank you. 예, 예령 예,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뵙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조셉을 갖다가 소개를 잘못 했어. 아니 섞어서 했어. 아니 바이스 Gracias.